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퍼니 K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컴퍼니 K가 올해 들어와서 이 운영 펀드 누적 규모가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게 1조를 돌파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큰 펀드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운영 보수나 관리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 말 자체는 이 회사가 수익을 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창투사를 보실 때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느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는가 보다도 투자를 해서 상장을 시키거나 M&A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투자도 많이 했고 또 회수도 많이 했습니다. 상장을 성공한 회사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직방이나 그다음에 리디 같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비상장 기업,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런 회사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직상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어떤 데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투자를 해서 회수를 했는지 창투사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조합 포트폴리오라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창투사의 수익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투자 조합들, 운영 조합들을 만들어서 이 운영 조합들이 운영이 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펀드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창투사들은 이런 운영 조합 또 펀드를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만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 만기 내에 대부분 다 청산을 하고, 그 청산한 자금을 갖고 수익이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하는 건데요. 이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한 번 더 세컨더리 펀드 같은 데로 넘겨가지고 운영을 연장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를 잘못한 그런 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때 시기에 좀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상장이나 아니면 M&A 같은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펀드들은 한 번 더 세컨더리 펀드나 아니면 연장을 해서, 만기를 연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펀드 조합원들이 모두 이제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다 만기일에 청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일이 언젠지를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 27일이기 때문에 요번 달 내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컴퍼니 K 스타트업 유닛 펀드가 수익이 좋았다면 그에 따라서 청산을 통해서 이제 목표했던 수익률 이상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컴퍼니 K의 수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드의 만기가 언제인지, 요번 같은 경우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영화나 이런 쪽에 투자한 건데, 이 컴퍼니 K는 예전부터 봤지만 노량이나 이런 명랑이나 같은 성공한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펀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가 청산을 하면 꽤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이제 이게 3분기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 컴퍼니 K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보게 되면 올 1분기 때 보시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조합 수익에서 관리보수가 전체적으로 73% 정도의 이 실적을 차지하죠. 가장 크죠. 그래서 펀드가 많고 펀드가 등치가 클수록 이 관리보수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포괄손익계산서 보게 되면 1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게 38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7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3억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수익, 이거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크게 회자했던 게 IBK 컴퍼니 K 혁신성장 펀드라고, 이게 1320억짜리 펀드입니다. 이 벤처, 그러니까 창수사들이 만드는 펀드 중엔 비교적 큰 편에 있는 대형 펀드죠. 이런 대형 펀드를 지금같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물론 IBK라는 기업은행을 파트너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그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컴퍼니 K의 실력이 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컴퍼니 K의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유가는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9,000원을 넘어섰죠. 이 의미는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 펀드의 만기일들 중에 그래도 성과가 잘 나온 펀드들, 그런 펀드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만기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그 컴퍼니 K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창수사들은 항상 이 투자한 기업들,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12월 달 만기 또 6월 달 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외감을 받고, 그 외감받은 실적을 갖고 코스닥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12월 끝나고 1월 또 7월 달, 1월, 7월 이렇게 그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이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적 특성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그런 시기 12월 달과 1월 달과 7월 달에 예비상장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많고, 내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뭐 창수사들은 그 1월 달, 7월 달에 많이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창수사들만의 그런 특별한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